생각이 바뀌면 수익이 보인다.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상당히 많은 종목들이 급등을 하고 있고요. 또 많은 종목들은 급락을 하고 있죠.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는 급등한 종목,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을 체크하면은 어떤 종목들을 투자해야 될지 길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런 종목들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상한가에는 4종목이 들어가 있고요. 상한가 근접 10% 이상 올라온 종목에는 14종목이 급등이 되어 있네요. 바이오 종목부터 해서 다양한 종목들이 급등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10% 이하로 빠지고 있는 하한가 종목으로는 6종목이 보여집니다. 서현, 진도, 한진, 중공업 등등등에서 상당히 많은 종목들이 이렇게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고 있는 시장인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왜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고 있나? 역시 시장의 문제가 있겠죠.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잘 버티는 듯 하다가 아래쪽으로 무너져서 내려가고 있는데, 결국 제가 여러 번 설명해 드렸던 깔때기 형태의 차트를 만들어 주다가 아래쪽으로 이탈하기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탈하게 되면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에이, 한 번 정도 이탈이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경험상 이렇게 이탈하게 되면 살짝 반등이 있더라도 하락세로 전환되어 버리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생각이 들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헤드 앤 숄더 패턴이라는 것을 만들고 있는데, 이런 패턴들이 왜 중요한가? 결국은 경험이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엄마가, 내가 밖에 나갔다 들어왔는데 엄마가 너 여기 앉아봐 라고 하면은 무슨 생각이 드나요? 갑자기 야, 문현진 너 여기 앉아봐 하면은 경험상 와, 내가 지금 잘못했구나. 와, 내가 뭔가 좀 한 대 맞을 수 있겠는데. 이런 경험이 있잖아요. 근데 앉았는데 너무 잘했다라는 칭찬이라든지 그냥 평소와 같은 다른 거 아닌 이야기, 일상적인 이야기 나올 수도 있지만, 경험상 그렇게 되면은 혼날 가능성이, 뭔가 잘못한 게 들켰을 가능성이 있다, 더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상 알고 있잖아요. 딱 그래요. 이 헤드 앤 숄더 패턴이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이런 게 생겼다고 해갖고 하락이 100%입니다 라고 볼 수는 없지만, 경험상 이런 자리들은 경험상 반등이 나왔다가 떨어지거나 어찌됐던지 간에 하락을 할 때 시작하는 시작점인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는 손절도 많이 하고, 그런 경험이 불충분한 사람들은 이런 자리에서 양봉 떠게 되면은 이제 추가 매수, 신규 매수도 많이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매수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경험이 그랬지만 이번이 다르다면 상관이 없는데, 경험이 그랬듯이 이번에도 그렇더라 가 된다면 결국 물리는 자리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자리를 매수하면 안 된다로 봤을 때, 나중에 올라갈지언정 매수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경험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경험은 무시하지 못하는 노하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점 참고해서 매매하시는 게 좋은데, 결국 이런 자리에서는 상승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베팅, 매수 넣는 사람들도 많고요. 아니야, 이제 이거는 하락의 시작이었으니까는 팔아야 되겠어 라고 생각하고 매도하는 사람들도 많다 보니까 종목이 급등락을 이렇게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역시 이런 경험이 일반적으로 주식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헤드 앤 숄더 패턴 따위 모르죠. 그게 뭔데? 먹는 거야? 헤드 앤 숄더 샴푸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주식을 잘 하는 사람들, 특히나 매매를 해왔던 사람들, 공부를 좀 했던 사람들은 이런 자리 절대로 안 삽니다. 그러면 지금 사는 사람들 도대체 누군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말은 주식을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이 누가 돈을 벌 것인가, 누가 살 때 따라 사는 것이 좋을까라고 한다면은 잘하는 사람들이 살 때 따라 사는 게 더 좋은 거잖아요. 내가 유리한 건 잘하는 사람들 따라갔을 때거든요. 지금은 아는 사람들은 안 사는 자리,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만 사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지금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을 우리가 따라 붙어야 될 것인가? 절대 금지인 거죠. 저는 그런 관점에서 항상 주식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이 전부 다 볼품없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아요. 오늘 대덕 우선주 지금 급등되어 있는데, 우선주 사면 안 된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의 설명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바이오스마트가 급등이 되어 있네요. 바이오스마트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급등했을까? 일단 어떤
특별한 엄청난 뭐 이유가 있어서 급등했다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고요. 일단 치매 진단 키트라든지 코로나 진단 키트 이런 쪽으로 엮여가지고 급등했던 종목인데 오늘은 진단 키트, 코로나 진단 키트가 FDA에서 등록이 되었다, 승인되었다, 긴급 승인되었다 이런 소식에 급등을 했어요. 근데 사실 뭐 너무 일찍부터 뿌려댔던 재료기 때문에 뒤에서 나오는 N자 반등 형태밖에 되질 않고 이거는 더 이상 엄청난 상승이 이어지기에는 좀 힘듭니다. 그래서 아마 13,000원, 13,000원, 4,000원까지는 경험상 뛰어오를 수는 있겠지만 더 이상의 상승은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이런 종목도 역시 우리가 따라가 볼 만한 어떤 좀 테마는 아니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또 급등하고 있는 상한가에 들어가는 코데즈 컴바인입니다. 코데즈 컴바인을 보게 되더라도 이 종목은 마스크 산업에 진출했다라는 이야기로 예전부터 급등을 했는데 그런 이야기가 오늘 또 그냥 급등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유럽에 또 재확산 뭐 일어나고 있고 미국도 재확산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 야 마스크 또 잘 팔리지 않을까 라고 했는데 마스크의 강자는 아니었어요. 코데즈 컴바인. 그래서 우리가 흔히 소외됐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소외됐던 종목이 급등하고 있는 별로 아름답지 못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데즈 컴바인도 바닥에서 많이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던 종목인 만큼 뛰어오를 때 한 4,000원, 3,500원까지는 충분히 한번 칠 수는 있겠지만 좋은 재료는 아니므로 들고 계시는 분들은 정리하시고 신규 매수는 안 하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스크 관련 테마 굳이 찾아볼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다라는 조언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리고 휘닉스 소재입니다. 오늘 상한가에 들어가서 급등 갑자기 뚱 치고 올라갔는데 평소에 조용했어요. 이거는 코로나가 터진 3월달 이후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뭐 3월에 엄청난 폭락, 다른 종목에 비해서 낙폭이 컸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이후로 엄청난 급등이 나왔던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냥 안정적으로 움직였는데 이 종목은 그러면 뭐 때문에 움직이는 종목인가? 예전부터 홍정욱 의원 관련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홍정욱 의원과 관련되어 있다 보니까 미래통합당에서 40대가 이제는 기술을 잡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 나왔을 때 항상 급등락을 했던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뭐 역시 그런 관련으로 정치 테마로 엮여서 움직이는 것 같은데 증시에는 이런 소문, 이런 교훈이 떠돌아요. 정치 테마로 흥한 자, 정치 테마로 망한다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치 테마는 수익을 냈으면 절대로 다시 따라 들어가거나 정치 테마에 혹해서 계속 매매하시는 습관 그런 건 좋지 않기 때문에 항상 정치 테마는 접근 안 하는 게 좋다라는 거 또는 미리 잡고 있다가 수익이 나거나 급등했을 때 이득을 봐야지 그 외에 뭔가 욕심을 내서는 안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 외에도 오늘 태웅로직스 급등, 그리고 태영건설 우선주, KLN, 뭐 SY 등등등 다 올라오고 있는데 차트가 상당히 요란법석하죠. 급등했다가 급락했다가 윗꼬리 달았다가 박살났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역시 흔히 말하는 잡주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매매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늘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또 급락을 하고 있는데 뭐 엄청난 문제가 있어서 급락한다라기보다는 역시 시장이 강하지 못하다. 그리고 전진바이오처럼 이렇게 어설프게 올라왔던 종목은 제발 잡지 마라라는 거.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급등했다고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거. 장원테크도 지금 급등, 이상 급등했다가 급락했는데 제가 장원테크 같은 경우도 상담을 할 때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이 종목도 아니 자기가 하고 있는 사업을 놔둬놓고 신사업 들어간다고 하면서 사업을 진행한 것도 아닌데 신사업에 뭐 해보겠다라는 이야기로 주가를 급등시켰거든요. 자기가 하고 있는 산업이나 잘하지 왜 이랬을까라는 이야기를 제가 방송에서 한번 언급한 적이 있어요. 이 종목도 실제로 저희가 매매했던 종목입니다. 저희가 여기 코로나 이전에 사서 들고 있던 것을 떨어질 때 왕창 사가지고 매수가를 낮춰서 급등할 때 저희도 더 들고 갈까 하다가 이거 자기 사업도 제대로 못하는 기업이네 하고 매도해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체크해 본다면 우리가 팔 때 이걸 사셨다면은 좀 안타깝지만 저희가 판 거 사가지고 물린 걸 수도 있겠죠. 주식은 그렇게 잔인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기억하시고 장원테크도 지금은 떨어졌지만 나중에 다시 한번 끼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탈출할 수 있으니 너무 겁을 먹으시는 것보다는 이런 경험을 토대로 다시는 이런 거 하지 말자라고 뼈아픈 좀 교훈으로 삼으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네요. 자, 어찌됐든 시장 뭐 상승을 할 것인가 다시 반등 나올 것인가 기대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저는 기대를 접자 그냥 하락의 시작이다 라고 받아들이는 편이 훨씬 더 낫다라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간 맞춰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